네, 종목랭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요, 금요일에 남자 문호준 팀장님 모시고 또 좀 상세한 내용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주 한 번씩 뵈는데 네. 되게 기쁩니다. 오늘 같은 날이 오면 너무 기쁘고요. 그렇죠. 시장이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네. 시장에 대해서 좀 앞으로 시장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시장을 좀 어떻게 간단히 좀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그래도 추가적인 하락은 많이 제한적이죠. 미국이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는 나름 잘 버텨주고 있는데 뭔가 하나의 뭐 제약 바이오나 반도체 같은 특정 업종이 아닌 수급이 분산된 시장이라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본인이 가진 종목은 오르지 않는데 시장이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닥이 올라가면은 배가 아프실 수도 있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현재는 순환매가 돌면서 한 번씩은 튀어 올라가는 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말 이상한 종목만 아니라면 일단 가지고 계시는 게 이제 연말을 좀 준비하는 그런 뭐 좀 차분하게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첫 번째 이제 1등 종목부터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1등 종목들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장 먼저 코스피 중대형에서는 대한항공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다른 이유를 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유가 하락에 대한 수혜겠죠. 요즘 들어서 뭐 이 유가가 다시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대한항공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익 개선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전고점 부근이 한 34,000원 정도인데 여기도 뚫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급 유입과 함께 전고점까지 뚫어준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호산업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슈는 없고요. 얼마 전에 그래도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718억 원 정도의 수주를 따냈고 지난 3분기에도 매출액이 전년 대비 16% 증가하는 등 실적도 괜찮았고요. 뭐 주당 500원의 그런 현금 배당도 기대가 되고 특별한 이슈는 없지만 그래도 뭐 안정적인 수급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주가도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펄 어비스 같은 경우는 이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으로 히트를 치면서 올해 실적이 좋았죠.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분기가 아니라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43%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또 순현금이 약 3,200억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좀 큰 규모의 순현금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자산주로도 엮일 수 있고요. 물론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매우 큰 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시장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1월 달에는 검은 사막 관련된 콘솔, 2월 달에는 모바일 일본 출시가 예정돼 있으면서 그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업종이 이제 대표적인 계절 겨울 테마주죠. 왜냐면이라면 일단 뭐 내년 다음에 출시가 예정된 게임에 대한 기대감일 수도 있고 또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는 겨울방학 때문에 아이들이 집에서 게임만 하니까 그때 게임 매출이 많이 늘어나서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겨울철에 좋은 모습 보이고 게임도 순환매에서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업종이기 때문에 펄어비스를 비롯한 게임 업종들 관심 가져볼 수 있겠고요.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나라에서 수능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정시 비중 확대를 골자로 한 대입 제도 개편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뭐 수능을 본 지 오래됐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지만 뭐 아마 지금 자녀분들이 고등학생이신 분들은 관심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 학원들도 점차적으로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보다는 동남아 시장 쪽에서의 성장이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게 있습니다. 메가스터디 말고도 청담도 그렇고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지만 지속적인 성장 기대감 때문인지 수급 유입과 함께 우상향 이어가고 있습니다. 로보티즈도 요즘 들어서 잘 나오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10월 말에 신규 상장하고 나서 그대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는데요. 요즘 들어선 점차적으로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 서비스용 로봇의 구축 솔루션을 핵심 기술로 로봇 전용 액추에이터,
뭐 지능형 소프트웨어 아니면 이런 장난감 등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 상장하기 이전부터 시장에 관심을 모았던 것은 바로 LG가 약 90억을 투자해서 지분을 10% 정도 취득했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보티즈는 LG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해 나가는 주도주로 떠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고요. 정다운의 경우도 1등 종목이 정말 자주 나오고 있고, 수급적으로도 기관의 순매수가 강하고 외국인들도 그래도 나름 강한 순매수를 유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다운의 경우는 오리 가지고 이것저것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리 육이라든지 오리 털이라든지 오리 뭐 이런 전반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3분기에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3%가 증가했고, 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좀 경기방어주 성격의 음식료 섹터가 강했던 것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수급이 끊기기 전까지는 오히려 이런 종목들에 대한 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멘텀에서는 한샘이나 현대리바트 같은 건자재 업종이 좀 나오고 있는데, 요즘 이 3기 신도시 발표가 있었죠. 최근에 뭐 그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있어서 관련 종목들이 올라간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아니면은 주가가 바닥을 찍었다, 그래서 더 이상 떨어질 데는 없으니까 저가 매수 유입으로 반등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나쁜 뉴스보다는 그래도 주가가 상승할 만한 긍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한샘이나 현대리바트뿐만 아니라 다른 뭐 IS동수나 등등등등 건자재 업종들의 전반적인 반등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샘의 경우도 주가가 바닥을 찍고 요즘 들어서 기관이 계속 사모으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개인 세 개의 매수 주체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다 중요하지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그 기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관이 그 수익률 측면에서 2배가 높고요. 외국인이 1배라고 치면은 개인은 0.5배, 그러니까 각각 2배씩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 기관은 높은 데서 잘 안 사거든요. 그래서 저점에서 사는 특징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떨어진 종목들에 대해서는 기관들의 순매수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샘이 좀 그런 케이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현대리바트도 마찬가지죠. 주가가 저점에 있습니다. 지금 저점에 있고, 그리고 또 이 현대리바트는 좀 외국인들이 많이 샀네요. 기관은 요즘 들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바이로메드는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최근에 나쁜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로메드 관련돼서는 그래도 외국인 기관이 계속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는 유전자 치료제 관련된 상용화 기대감이 큰 기업인 만큼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주전자재료는 오늘 장중에는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오늘이 아니라 어제 종가 기준으로 데이터가 수집된 걸로 봤을 때 대주전자재료가 코스닥 중형에서 1등을 했다고 나오는 건데요.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지난 3분기도 그렇고 요즘 들어서 실적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이 10점, 즉 코스닥 중형에 있는 약 한 300개 종목 중에서 하위 10%, 그러니까 매우 안 좋은 종목이라고 봐야 되는데, 대신에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MLCC 소재 관련된 매출 증가 기대감과, 그리고 1분기 말에 2차전지 음극재 첨가물 양산 공장이 완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쪽 관련된 본격적인 실적 개선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물론 대주전자재료는 그런 것들이 이미 선반영돼서 2017년부터 너무나도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다시 한번 크게 하락이 나온 모습이겠고, 요 정도 가격대에서 다시 반등을 해줄지, 수급만 받쳐준다면 반등할 수가 있겠죠. 지켜볼 가치는 있어 보이고요. 휴맥스도 통신 장비 쪽 관련 기업으로 경기방어주 성격으로 어려운 시장에서 잘 버텨준 종목입니다. 실적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동사 같은 경우도 일단 주가가 저점까지 깨고 내려갔고, 요즘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12월 중순부터 강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승하는 모습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일단조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슈는 없지만 왜 1등 종목이 나왔는지 봤더니 정치 테마주더라고요. 황교안 씨 정치 테마주고 오늘도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것도 늘 말씀드리지만 급등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웬만해서는 그 전부터 흐름이 나옵니다. 그 흐름이라는 게 뉴스가 아니고 수급적으로 나오는 거고, 단순 절대 평가적인 수급이 아니라 상대 평가적인 수급을 보면은 조금 그런
급등할 만한 종목을 예측하는 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1등 종목에서 그런 것들이 자주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좀 길게 1등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한일 단조까지 말씀 주셨고요. 다음으로 이어서요, 업종별로 흐름을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종별로도 어제 종가 기준으로 어떤 업종이 상위권에 있는지 볼 텐데요. 자동차 부품이 1등입니다. 아까 봤었던 한일 단조가 1등이고요. 그리고 코프라, 한라홀딩스, 풍강, 영화테크, LG아시스, 동아화성 쭉 내려가도 지금 모멘텀 점수가 99점, 98점 매우 높죠. 그러니까 뭐 1등, 2등 차이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봤자 상위 1, 2% 안에 드는 강한 종목들이니까 대체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강하다라는 것은 시장이 좀 어려운 장세에서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이 강세를 띠는 모습을 보이고, 또 요즘 들어서 현대차를 중심으로 낙폭이 과대됐었던 국내 자동차 업계가 주가적으로 반등 나오는 모습들도 힘을 좀 더 덧붙여 주는 것 같으니까 관련된 종목들 관심 가져볼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이나 건자재 쪽이 요새 괜찮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성신영해부터 KCC, LG아시스, 노르페인트, 프롬파스트, 쌍용량해 등등의 종목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요 리모델링도 그렇죠. 아무래도 3기 신도시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리포트, 한샘, KCC, LG아시스 등등등 종목들이 꾸준하게 강세를 띠고 있고, 그리고 나서는 항상 상위권에 있었던 이런 반도체나 제약바이오는 탑10 안에 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실히 수급 자체가 많이 분산이 됐고, 방송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장세에서는 어려운 장세입니다. 지수가 오르고 내리는 건 상관없습니다. 어려운 장세고 순환 매매가 돌기 때문에 순환을 잘 타시던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거 그냥 가지고 계시는 게 그래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그래도 건자재나 아니면은 좀 이 어려운 시장에서 좀 버텨주는 자동차 부품, 음식료 이쪽이 좀 강세였다. 그리고 남북 경협도 요즘 들어서는 계속 업종별 상위권에 있다 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업종별로 좀 자세하게 또 설명 주셨는데요.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관심 종목군들 살펴보는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부강약품이었습니다. 부강약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는 나름 잘 버텨줬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일주일 전에 추천드렸으니까 요 정도에서 추천드렸네요. 당시에는 이 매물 구간을 뚫고 한 중기 정도로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최근 일주일 동안에는 그래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부강약품에 대해서는 이 펀더멘탈과 모멘텀을 둘 다 가진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펀더멘탈적으로 3분기 실적이 매우 좋게 나왔고, 그리고 또 당뇨병 신약 등에 대한 그 성공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돼서 꾸준한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겠고요. 두 번째 말씀드렸던 종목이 유진기업인데, 유진기업은 역시나 안정적인 실적과 남북경협 모멘텀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레미콘 전문업체로 이 GTX 등 민자 토목업 사업들에 잇따른 발주와 수도권 토목시장 성장 수익 기대가 된다 등등 이런 얘기가 있죠. 지난주부터 사실 이런 건자재 쪽이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경협 테마까지 있는 유진기업을 가지고 나왔었는데, 사실 유진기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좋은 성과를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추천드리고 나서 요때죠. 주가는 올랐습니다. 물론 시장 대비해서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아직까지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좀 더 길게 보면은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간다면 추세적으로 정배열이 되는 초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추천드릴 종목으로는 CJ CGV와 우리산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CGV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영화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조금만 재미있을 것 같은 영화가 있으면 바로 영화관으로 달려가서 보거든요. 하지만 뭐 여의도라든지 아니면 주요 수도권 내에 있는 영화관은 자리가 거의 꽉 차 있지만, 그렇지 않은 뭐 계양이라든지 좀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사실 언제 가도 자리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피부로 느껴왔었는데 CGV도 그거를 현실로 받아들인 건지
최근에 11개 영화관 관련된 토지와 건물을 매각해서 2,1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다고 합니다. 일단 어찌 보면은 성장성이 둔화된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있을 수 있지만 맞는 것 같고요. 대신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그렇게 장기적보다는 일단 단기적으로 그래도 이 영업 손실을 좀 줄일 수 있겠구나. 그리고 확보한 자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등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계절적으로 매년 연말부터 또 상승을 보이는 게 CJ CGV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그래도 노려볼 수 있겠구나 등등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매년 이 시기 때 좀 올라가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을 찍었고요. 그래서 투자는 가능하다 생각이 되고 있고요. 투자 시에는 너무 길게 보기보다는 1차, 2차 10%, 20% 정도 목표가를 공략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47,500원, 2차는 52,000원, 손절가는 41,000원 잡고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어제 급등이 있었던 종목 우리산업입니다. 우리산업은 제가 일전에도 한번 추천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산업 같은 경우는 이런 2차 전지 전기차 업종 내에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보고 있는 몇 안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PTC 히터 관련돼서 얼마 전에도 중국 쪽으로 대규모 수주를 따냈었고요. 뭐 테슬라 부분은 워낙 유명한 부분이겠고요. 앞으로도 관련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이번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26%, 29%대 증가하면서 좋은 성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장 우리산업에 대해서 제가 추천드릴 때마다 중요 포인트라고 말씀드렸던 가격이 33,000원인데요. 33,000원을 어제 강하게 돌파해 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 한 요 정도 위치까지는 다시 한번 뚫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해 보신다면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38,000원, 2차는 42,000원, 손절가는 33,000원 잡고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CJ CGV와 우리산업 말씀을 주셨습니다.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젠마켓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사실 제가 지금 시간을 많이 뺏어 먹어서 젠마켓은 오늘 그냥 넘어가고 다음 그럴까요? 시간에 제가 좀 더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으로 좀 미루도록 하겠고요. 네,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고 종목군들 흐름들 그리고 CJ CGV와 우리산업의 앞으로 또 전망들 긍정적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네,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문호준 팀장과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